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 언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는 소위 말하는 엄친 딸입니다. 우선 언니는 새하얀 피부에 주먹만한 얼굴,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키도 170이기에 그냥 딱 봐도 눈에 띄는 그런 외모입니다. 언니와 같이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언니로 인해 다들 한 번씩 뒤를 돌아볼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언니는 외모뿐만 아니라 머리도 정말 좋은 편인데요. 학교 다닐 때 항상 전교 5등 안에 들어갈 정도였으니 수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라도 부러워할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니는 자신의 얼굴을 참 못마땅해 하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외출을 하거나 하면 항상 모자를 눌러 쓰거나 점퍼를 끝까지 올려서 얼굴을 가리기 바빴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지나가다가 예쁘다는 말을 하기라도 하면 이상하리만큼 화를 내기도 했고요. 언니와는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진 저는 그런 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저는 엄마를 쏙 빼닮은 반면 언니는 엄마 아빠를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 사실을 안 건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때쯤 언니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우리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날은 제삿날이라 가족들이 다 같이 할머니 집에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평소 언니는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하곤 했는데 그날은 제가 같이 가자고 졸라서 억지로 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에 언니는 저를 참 많이도 예뻐해줬거든요. 그날도 제 말을 들어주기 위해 억지로 참석을 했었고요. 하지만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언니의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언니가 더욱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인 언니를 큰엄마와 작은엄마가 흘끔흘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서 뭐라고 쑥덕거리는 듯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두 분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두 분이 언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흘끔거리며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잠시 후 제사가 끝난 다음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언니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자 큰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호들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제 왼손잡이네. 얼굴만 닮은 줄 알았는데 저런 것도 닮았네. 형님, 저런 거라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큰엄마에게 물었는데요. 아니, 유나 제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네. 네, 우리 유나가 왼손잡이예요. 그래서 머리도 참 똑똑한가 봐요. 원래 왼손잡이 중에 천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유나 제 생모도 왼손잡이였거든. 얼굴도 지 생모를 빼다 박았는데 어쩜 왼손잡이인 것도 똑같네. 이래서 핏줄을 무시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 어쩜 아빠는 하나도 안 닮고 생모만 닮았을까 그래? 저런 거 보고 있으면 아주 소름이 끼친다니까.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모가 얼굴이 반반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 지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랬거든. 평소에도 생각 없이 말을 하던 큰엄마였는데 그날은 오랜만에 언니를 봐서 그랬던 것인지 더욱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작은엄마까지 큰엄마를 거들었고요. 맞아요. 제 생모 진짜 어마어마하긴 했죠. 어딜 가나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고 그랬죠. 그거 보면서 확실히 알았잖아요. 여자는 얼굴이 너무 예뻐도 팔자가 참 사납구나 하고 말이죠.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 제 생모도 남자랑 눈 맞아서 그렇게 집 나갔지.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유부녀인데도 상관도 안 하더라니까. 결국 돈 많은 총각이랑 눈 맞아서 그리 됐잖아. 큰엄마, 작은엄마가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만하시죠. 식사나 하시죠.
엄마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두 분 다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이 나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거든요. 형님은 그게 부러워요. 난 아무리 돈 많은 총각이 그런다고 해도 자식 두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엄마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인간 말종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도 그 총각이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았다잖아. 혹할만 했지 뭐. 그때쯤 우리 엄마가 주먹까지 불끈 쥐고 있었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큰엄마가 언니를 흘끔 바라보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유나 제가 지 생모를 그대로 빼닮았잖아. 얼굴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거기다 왼손잡이까지 빼닮았으니 유나체 팔자도 지 생모랑 똑같이 않겠어. 유나야, 넌 나중에 절대 자식한테 그러지 마라. 큰엄마의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해 보였어요. 평소 큰엄마와 작은엄마는 우리 언니를 참 못마땅해 했는데요. 아마도 언니가 모든 것에 있어 당신들 자식들보다 월등했기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암튼 큰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순식간에 큰엄마와 작은엄마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고는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뚫리님이라고 어디서 그따위로 말을 해? 우리 유나의 얼굴 예쁜데 당신들이 보태준 거 있어?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어디서 그따위로 입을 놀려대? 당신 같은 인간들은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해. 동서 미쳤어? 이거 못 나? 당장 놓으란 말이야. 아니요, 절대 못 나요. 당장 우리 유나한테 사과해요. 엄마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가족들이 달려들어 엄마를 말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날 큰엄마와 작은엄마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바람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답니다. 결국 서로 얼굴 안 본다는 조건으로 어찌어찌 합의를 하긴 한 모양인데요. 집에 들어서던 엄마를 보며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네가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네가 엄마 딸인데 뭐가 미안해. 그럼 넌 다른 사람이 엄마한테 함부로 해도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그리고 너 앞으로 얼굴 가리고 다니지도 마. 네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 예쁜 얼굴을 가리고 다녀. 한 번만 더 그러기만 해봐.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 언니가 엄마에게 안긴 채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언니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 뒤 언니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갔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언니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제게 있어 그러한 것은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다르던 말던 언니는 그저 우리 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자랑인 언니는 당연히 명문대에 들어갔고 나중에 대기업에 단번에 취업까지 했거든요. 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제 공부까지 봐주는 세상에 그런 언니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자상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거기다 성격까지 완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언니는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 또한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1년 정도 사귀었을 때부터 남자친구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인기 많은 언니를 놓칠까 싶어 서두르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은 언니가 조금 더 있다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언니 남친이 워낙 서두르다 보니 언니도 조금씩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빨리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언니 남친은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언니에게 헌신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랬기에 언니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언니 남친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인사를 다녀오던 날 엄마가 언니에게 물었어요. 가족들은 어떤 것 같아? 한 번 봐서는 잘 모르지. 그냥 평범해 보였어. 근데 약간 가부장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 왜? 뭐가 가부장적이라는 건데? 그게 그냥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니까 그런 느낌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남친 아버지가 나한테 왼손잡이라고 뭐라고 했어. 뭐? 왼손잡이가 왜? 그냥 앞으로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게 예의라고. 뭐? 그게 왜 예의야? 왼손잡이가 왼손을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대? 그냥 막 심하게 뭐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어. 너 엄마 앞에서 괜시레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엄마 딸인데 그냥 참고만 있었겠어? 엄마처럼 다 뒤집어 엎었겠지. 하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진 않았지.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둘 사이를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런 말을 해. 엄마는 그 욱하는 성격 좀 고쳐야 하긴 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갑자기 막 뒤집어엎고 그러는 게 정상인 건 아니잖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참고만 있어? 내 말은 말로 하란 얘기잖아. 대화로 해결을 해야지. 엄마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예전부터 우리 엄마는 욱하는 성격으로 화가 나면 몸부터 먼저 반응을 하곤 했거든요. 암튼 그 뒤 언니의 결혼 준비는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 양가 가족들이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양가 부모님이 반갑게 인사도 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문제는 음식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다 같이 젓가락을 들었는데요. 언니 남친 어머니가 정색까지 한 채 언니에게 말했거든요. 넌 머리도 똑똑한데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모양이구나.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다들 이해를 못한 채 눈만 꿈뻑이고 있다가는 엄마가 언니 남친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되물었어요. 저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예,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보니까 유나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식사 예절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 여전히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길래 하는 말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유나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게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른들 앞에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버릇이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볼 때마다 어찌나 망측스러운지 모르겠네요. 언니 남친 어머니가 언니의 왼손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 바람에 엄마의 얼굴이 다시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나겠구나 싶은 생각에 제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지만 엄마가 제 손을 뿌리치며 말을 이어갔어요. 글쎄요. 저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게 망측스럽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네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는 오른손잡이도 있는 거고 왼손잡이도 있는 건데 그게 망측스럽다니요? 무슨 그런 회계망측한 말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회계망측이라니요. 말 조심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한 것뿐인데 그게 망측스럽다니요. 그거야말로 회계망측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엄마가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한 채 언니 남친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화가 나긴 화가 났던 모양인지 급기야는 언니 남친 어머니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저게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 이건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서 가정교육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왼손으로 젓가락질할 때 초장에 잡아줬어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유나 친모가 좀 그런 사람이었다고 들어서요. 그랬으니 유나도 그럴 수밖에요. 언니 남친 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고 그 순간 엄마의 눈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뭐야? 당신이 뭔데 감히 우리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네.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왼손잡이라고 가정교육을 운운하고 있어? 엄마 왜 이래? 진정 좀 해봐. 제가 말려도 봤지만 엄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당신들 말대로라면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다 왼손잡이인데 그 사람들도 가정교육을 똑바로 못 받은 모양이네. 이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주지. 너무 무식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어디다 대고 무식하대. 당신이 그러면 당신 딸만 곤란해지는 거 몰라? 역시 새엄마라 그런지 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 말이구만. 그 순간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와인잔을 들더니만 언니 남친 어머니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와인이 사방으로 튀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러니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을 수가 없었겠지. 자식 두고 집 나간 생모도 문제인데 새엄마도 문제구만. 우린 이 결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웃기는 소리하고 다 빠졌네. 우리야말로 이 결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세상에 당신들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보다 처음 본다. 나야말로 우리 딸 절대 결혼 못 시켜. 어디서 귀한 우리 딸한테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유나야, 그만 가자. 난 저런 집구석에 너 절대 못 보낸다. 라며 엄마가 언니의 손을 움켜잡았는데요. 너 지금 이렇게 나가면 나랑 진짜 끝이야. 얼른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 그 모습을 보던 언니 남친이 언니에게 경고하듯 말했어요. 그런데 언니 남친의 말에 갑자기 언니가 앞에 있던 와인잔을 들어서는 언니 남친 얼굴에 끼얹어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야말로 우리 부모님께 사과해. 네가 지금 큰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결혼하자고 쫓아다닌 건 너야. 난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어디다 대고 사과를 하래?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냥 젓가락질 오른손으로 연습 좀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냔 말이야.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난 너랑 결혼 안 하면 끝이야. 언니가 남친에게 쏘아붙이고는 엄마를 따라 나갔어요. 그 바람에 아빠와 저도 허둥지둥대며 두 사람을 따라 나갔고요. 저는 살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었기에 심장이 마구마구 뛸 정도였어요. 하지만 엄마와 언니는 오히려 차분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이 먹은 음식만 딱 계산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차에 올라타고 있었는데요. 두 모녀가 어찌나 닮아있던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았어요. 와, 진짜 두 모녀가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럼 엄마랑 딸인데 똑같겠지 다르겠냐? 아니 언니는 그냥 나오던지 하지 뭘 언니까지 와인을 끼얹고 그랬어. 내가 그냥 참고 나오려고 했지. 근데 우리 보고 사과를 하라잖아.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라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지금 이 상황이 엄청 어이가 없는 게 뭔 줄 알아?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참 난감하게 됐다니까. 생각해봐. 도대체 왜 파혼했어요? 라고 다들 물어볼 텐데 제가 왼손잡이라 파혼했어요. 이래야 하는 거잖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언니가 방방 뛰면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언니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요. 살다 살다 왼손잡이라는 이유 때문에 파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는데요. 언니도 덩달아서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아빠와 저는 당황한 채 두 사람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이야 모자가 와인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참느라 혼났다니까. 그게 뭐가 웃겨. 난 조마조마해서 혼났구만. 아무튼 둘 다 못 말린다니까. 조마조마할 게 뭐가 있어. 저런 집구석인 줄 진작에 알아서 오히려 다행인 거지. 근데 넌 생모 얘기는 뭐하러 다 한 거야. 엄마가 언니를 나무라듯 말했는데요. 아니 그게 그렇잖아. 결혼까지 할 사람인데 사실대로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지. 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했는데 그것도 참 괘씸하더라고. 난 그냥 생모가 그렇게 집 나갔다 이렇게만 말했었는데 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건지도 어이가 없더라고. 그냥 딱 봐도 글러먹은 인간들이야. 만약 결혼했으면 시시콜콜한 걸로 갔다가 다 약점 잡아서 너 힘들게 할 인간들이야. 그래, 왼손잡이 그거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행동에 내가 못 참은 거야. 어디서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뒤 언니는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사람과 파혼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언니의 전남친이 자신의 부모님께 사과하라고 연락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이미 헤어진 마당에 왜 그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언니의 전남친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둘이 파혼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언니 전 남친이 회사 사람들에게 상견 옛날 우리 엄마가 자기네 엄마에게 와인을 끼얹어 버렸다는 등 완전히 쌍놈의 집구석도 그런 집구석이 없다는 등 하면서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꾹 참고만 있던 언니도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전 남친 어머니가 언니에게 왼손잡이란 이유로 예의도 없고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랐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하게 됐다는데요. 회사 사람들이 놀란 채 믿지를 않더랍니다. 같이 일하는 팀장님이 놀라서 물었다고 했으니까요. 아니 진짜 왼손잡이라고 상견례에서 그렇게 심하게 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어른 앞에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건 그 집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그쪽이고요. 아니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게 가정교육이랑 무슨 상관이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니까 우리 엄마가 완전 화나서 그런 거라니까요. 당연하지. 우리 회사만 해도 왼손잡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맞다. 팀장님도 왼손잡이셨죠? 그래. 나도 왼손잡이고 부장님도 왼손잡이시잖아. 거기다 사장님도 왼손잡이신데 참 어이가 없네. 팀장이란 사람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다는데요. 문제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왼손잡이 직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언니 전 남친이 결제를 받으러 갈 때마다 왼손잡이 부장님이 말을 했다네요. 아차, 내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사인하면 예의가 없는 거라고 했다며? 그럼 예의 바르게 오른손으로 해야겠구만. 근데 오른손 쓰는 게 자유롭지가 않아서 조금 기다려야 할 거야. 라는 말을 시작으로 다른 직원들조차도 한마디씩 했다네요. 내가 그만 왼손으로 썼네.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해야 하는데 말이지. 라며 무안을 졌다고 하는데요. 급기야는 누군가 회사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올린 모양이었어요. 그 바람에 언니 전 남친이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미 회사 전체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회사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다네요.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 모르는 번호로 언니에게 전화까지 해서는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도 했어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가 본데 당신이 먼저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를 인간 말종이라고 말하고 다녔잖아. 그래서 난 그저 진실을 말해준 것뿐이야. 난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뿐이니까 나 원망할 생각도 하지도 마. 그 뒤 언니는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내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혹시 이런 기가 막힌 사연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